자,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자, 먼저 수사의 개시부터 보겠습니다. 소송법은 형법보다는 양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문을 웬만하면 다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비교되는 것들도 중간중간에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요. 자, 고소건자가 비징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징고죄로 구성하여 공소 제기하였다면 불고분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고소건자는 어떻게 고소했는가 상관없이 기소된 대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공소장이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니까 그를 놓고 재판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징고죄로 변경되지 않은 한 법원은 뭐예요? 징고죄를 놓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법원으로서는 징고죄에서 소송 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 조사 심리하여야 되며, 자, 수추 조건의 구비 여부는 직권 조사 사항이고요. 자, 로마자 2번. 자, 이 경우 그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 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로마자 2번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결국 전체적으로 1, 2가 있는데 이래서는 어때요? 고소건자의 고소하고 상관없이 검사가 기소한 대로 재판을 해야 되고, 징고죄인데, 자, 징고죄인데 공범자 중에 1인에 대한 고소 취소가 있다면은 그 고소 취소 효과는 233조에 의하여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 취소 효과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에게도 미친다. 그 내용이고요. 자, 다음 이번에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사실상 똑같은 표현이죠. 징고죄에서는 고소 취소라 그러고 반의사 불벌죄에서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라고 하죠. 자, 이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고소 취소는요. 자, 단계에 따라서 수사기관 또는 이 수소법원에 대해서 하는 건데, 고소는 어때요?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법원에 대한 고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소 취소하고 고소하고는 다릅니다. 고소는요, 자, 처벌을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소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고소는 법원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헷갈리지 말고. 자, 다음 3번입니다. 범죄 인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인지서가 작성이 안 됐다는 거죠.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인지 절차를 밟았는가 안 밟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그자는 상대방은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 신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됐다면 인지 절차가 없더라도 수사가 개시된 이상 상대방은 피의자이므로 진술 거부권은 고지해줘야 한다는 거죠. 됐고. 자, 다음 4번에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특히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를 전속 고발 범죄라 그러죠. 자, 수추 조건인 거죠, 고발이.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고발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사례형에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전속고발 범죄에서 고발은 뭐예요? 소추 조건일 뿐 수사의 개시 요건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라도 일단 수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고발은 기소 전에만 갖추면 그 기소는 적법한 기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요 표현, 자, 고소는 징고죄에서 고소, 전속고발 범죄에서 고소는 소추 조건일 뿐 수사의 개시 요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수사의 목적이 나중에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구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제한을 받는다. 자,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 그러면 어때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수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5번 지문, 4번 지문하고 거의 동지인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4번 지문에서 배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 조치를 하였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다면 그 기소는 적법한 기소가 되겠죠. 앞에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은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고 나중에 고발을 받아 기소하면 그 기소는 적법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4, 5번을 통틀어 보니까 뭐예요? 전속고발범죄에서 고발은 기소의 요건이지 수사의 요건은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자, 이제 함정수사에 관한 것인데, 자, 함정수사는 여러분 너무 쉬워요. 함정수사는 자, 범위 유발형의 수사와 그리고 기회 제공형의 수사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범위 유발형의 수사를 함정수사를 하고 범위 유발형인 만큼 바로 위법한 함정수사를 하고요. 거기에 터잡아 기소한 것은 적법한 기소가 아니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은 사례형으로도 이게 자, 뭐 부축 빼기 절도 사건 이런 것들이 한번 사례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기회 제공형이었기 때문에 이 기회 제공형의 함정수사라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기회 제공형이 아닌 범위 유발형의 함정수사는 사례형에서 아직 미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일단 선택형부터 보시면은 6번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 범죄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체포했다는 지가 하고 있잖아요. 범죄자가. 대체 범위를 전혀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심한 자가 범죄를 계속 범하는 걸 지켜보고 있을 뿐이지 범위 유발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됐고. 자, 7번은요. 이 표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례형에서.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는 이 수사가 바로 함정수사고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겠죠. 사계 범위 유발,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 유발형 이렇게 쓰지 마시고 사술 계략을 써서 범위를 유발한다는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되면 사술 계략, 사계 유발입니다. 됐죠?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범위 유발형이라는 거는 교사형의 함정수사를 말해요. 형법으로 치자면 교사형의 함정수사를 말해요. 자, 됐고. 자, 8번입니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유인자가 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수사가, 자, 범위 유발형인가, 아니면 기회 제공형인가에 관한 요 기준을 여러분들이 사례형에 넣으면 쓰셔야 돼요, 기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됐죠? 그리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요 정도까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인데, 유인자가 국가기관, 수사기관이면 볼 것도 없이 수사기관이 범위를 유발했다. 이러면은 범위 유발형이 확실한데, 자,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자인가, 맺지 않은 자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범위를 유발했다면 수사기관의 벌림팔이 범위를 유발했기 때문에 유인자의 지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유인의 경위와 방법에서는 보통 범죄 자금의 제공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친밀 관계를 이용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범죄 자금의 제공 이런 것들이 바로 범위 유발형으로 가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8번은 쉬워요. 첫째 줄에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자, 그 중간은 제가 다 설명했고, 제일 마지막 줄,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위를 유발케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다.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두셔야 되죠. 바로 9번하고 비교 판례가 되겠어요. 자, 보시면은,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일반 사인의 지위에서 이런 뜻이에요.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 계략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한 함정수사인데 지금 수사 자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교사를 해가지고 어떤 피교사자가 범위가 유발돼서 범죄를 범했을 때 체포했다는 뜻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10번이 짧지만 아주 강력한 지문이 되죠. 이 법한 함정수사의 터잡은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죠. 2호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잘 봐요. 이것도 자, 또 다른 비교 판례가 있죠. 이 법한 수사에 이 법안 수사라고 이 법안 수사를 기초로 기소를 했을 때 법적 효과는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기소는 어떤 기소의 적법 여부는 기소 적법 여부하고 무관하고요. 기소 적법 여부하고 무관하고 이 법안 수사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자, 이 법한 수사 중에 특히 이 법한 함정 수사는요. 국가가 일방 어때요? 범죄자를 만들어 놓고 그 범죄자를 수사적 체포 구속 등 했기 때문에 이 기소는요. 자, 예외적으로는 기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이 법한 수사하면 그 수사 결과물이 증거 능력만 얻게 되고 기소의 적법 여부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법한 함정 수사에 터잡아 기소한 것은 예외적으로 기소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됐고. 자, 다음 11번에 자, 이거는 이 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되는 경우 했기 때문에 범위를 유발한 주체가 수사기관이거나 어때요?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자일 것이 한번 쭉 보시라고 모아놓고 정리를 해놓은 거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죠. 자, 12번 보시면 이 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쪽은 볼게요. 이쪽이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근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했는데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위를 유발하면 이 법한 함정수사지만은 어때요? 자, 이는 정보원을 이용해서 이미 체포를 하는 것이죠. 이 법한 함정수사는 일반 국가가 범죄를 만들어야 돼요. 국가가 범죄자를 만들어 놓고 체포 구속하는 것인데, 자, 이때는요, 이미 범죄자가 스스로 범죄자가 된 다음에 정보원을 이용해서 체포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 방법이 되겠죠. 자, 로마자 2번입니다.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배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체포를 했다는 것인데 바로 대표적으로 기회 제공형이죠. 결의케 한 적이 없어요. 범인이 스스로 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체포했을 뿐이죠. 쉬운 부분입니다. 다음 13번. 경찰관이 불신 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불신 검문 대상자에게 형소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 경찰관의 불신 검문하고요. 자, 형소법상 체포 구속은요, 이미 단계가 다르죠. 일반적인 불신 검문은 뭐가 돼요? 일반적인 불신 검문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지금 체포나 구속은 뭐예요? 이미 수사의 단서를 지나가지고 강제 수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혐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체포나 구속을 할 때 혐의 정도가 더 확실해야 되겠죠. 자, 더 강력한 수사 방법이기 때문에 됐고. 자, 다음 14번입니다. 이건 형법 시간에도 배운 건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신 검문이 위법한 공집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폭행으로 대항했다면 공집방치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제 강의 안에도 주의라고 써놓고 있는데 주의하라고. 자, 문장을 바꿔볼게요. 이게 정선지만 보는 위험이 이런 곳에 있어요. 검문하는 사람이 경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신분증을 제시 않았다면 그 불신 검문은 위법한 공집이라고 할 수 있다. 보세요. 금방 또 맞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도 문제라서 암기를 안 하면 안 돼. 이게 제일 어려운 지문에 사실상 문장을 바꾸면 바꾼 문장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됐고요. 자, 15번은 쉽다. 16번에 경직법 제3조 6항이 이미 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세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했는데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세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길어도 6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지 6시간까지는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동행은 어때요? 동행 장소에서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하자마자 5초 만에 어때? 나 집에 갈래 하면 보내줘야 한다는 거죠. 됐죠? 요것입니다. 그래서 자 피동행자가요. 이게 뭐 바깥에 춥기도 하고 이러는데 좀 더 이따 갈게요 하더라도 6시간 넘기지 말고 내보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다음 17번도 19, 18번에 보시면은요. 고소권자로부터 고소권한을 이임받은 대리인이 신고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경우 고소기관은 대리인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데 대리인 동그라미에 자, 여러분 이거 이미 뒤에 가면 써놨지만은 자 고소권인데 자 고소권자가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다는 거죠. 법정 대리인 있는데 법정 대리인은요 고유권자입니다. 자, 우리 대법원이 고유권서를 취하고 있죠. 고소권에 대해서 자 고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하고 임의 대리인하고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임의 대리인은요 고소권을 갖다가 그냥 대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오리지널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가 되는데 법정 대리인은 어때? 법정 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되죠. 그러니까 대리인 거하고 법정 대리인하고는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됐죠?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입니다. 순간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고유권자니까 이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뒤에 가서 한 번 더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는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죄의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는 어때요?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철저히 조사해달라 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기소해달라 또는 처벌해달라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이거 특히 자 표현이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말은 결국 처벌해달라는 말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촉구 이런 것들은 고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됐고 자 20번에 자 고소 능력은 둘째 줄 중간에 민법상 행위 능력하고 다르죠. 형법상 고소 능력은 사실상의 능력을 말해요. 민법상 행위 능력은 성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21번입니다. 자, 고소를 함에 있어 고소인은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실제로 알 수도 없잖아요.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됐죠? 그리고 나아가 범인 중 누구를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다는 알면서도 되지만은 고소하면 보통 어때 피해자인 고소권자가 가해자인 어때 범인을 아는 경우도 많지만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그냥 자 내가 어떤 범죄를 당했는데 잡아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인터넷 같은 이런 인터넷 같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모욕을 했을 때는 그때 모욕을 당한 피해자는 내가 이 공간에서 어느 카페에서 모욕을 당했으니 처벌을 바랍니다라고만 할 수 있지 그자가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어때 범인을 특정해 간다는 것이고 다음 22번에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제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죠. 실제로 고소장 같은데요. 갑이 나를 사기쳤으니 처벌을 구합니다 했는데 알고 보면 횡령죄면 횡령죄에 대한 어때요? 고소로 봐줘야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는 자, 실질적인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수사기관들은 알아요. 뭐 사기로 고소했던 절도로 고소했던 간의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따른 고소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23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재고소 금지 규정이고요. 됐고 다음 24번입니다.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친족관계 없는 공범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했어요. 자, 이거는 쉬운 것이죠. 갑하고 을이 누나의 시계를 절취했을 때, 절취했는데 갑의 누나가 갑에게 대해서 고소 취소를 했다고 해서 이 고소 취소 효과가 동생이 아니었던 을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두 동생이 누나의 시계를 훔쳤다면 그때는 양쪽 다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쪽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갑의 누나 간에는 상대적 친고죄지만 을하고 갑의 누나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주불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형법 328조 3항에 규정이 돼 있어요. 친족관계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1항하고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 자체도 있습니다. 예, 규정 자체도 있어요. 됐고,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운 지문이 이제 곧 나올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26번에 보시면은 교통사고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무 말 없는 피해자는 당연히 성년자를 전제로 합니다. 형사법에서. 됐죠? 저는 지금 친절하게 성년자라고 줘줬지만 아무 말 없어도 미성년자라는 표현이 없으면 성년자입니다. 됐죠? 자, 이 아버지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소송법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두 가지 이유죠. 자, 소송행위는 대리의 친한 행위가 아닙니다. 절차의 확실성 때문에 대리에 친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규정이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돼. 예배가. 그래서 그런데 요 사안에서도 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이고 혹시라도 법정 대리인이 아닌가. 성년자가 지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부가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됐죠. 자, 이미 대리에 관한 규정도 없고 법정 대리인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대리하여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됐고 다음 27번, 28번 묶으시면은요. 자, 이런 거죠. 요거는 사례형도 대비를 해줘야 되죠. 이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이, 이 고소가 자기의 고유권에 기한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판례에 따르면 이런 거죠. 자, 고유의 고소권자가 있고, 자,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요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뭔가, 요 표현이 바로 뭔가면 고유권설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고소권자는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따라서, 자, 이 법정 대리는 고유의 고소권자의 고소권이 소멸한 뒤에, 이 고유의 고소권 사례가 있잖아요. 자, 미성년자가요, 고소를 했다가 취소를 해버리면 방금 고소권이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법정 대리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유의 고소권자의 고소권 소멸과 상관없이 법정 대리는 자신의 고소권으로서 고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유의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왜? 직거니까. 그리고 범인을 알게 된 날도 법정 대리인 자신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자, 고유권설이 아니라, 자, 독립대리권설도 있죠. 독립대리권설은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고유의 고소권이 있고, 여기에 뭔가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고소가 위에 올라 있다고 봐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독대설입니다. 독립대리권설입니다. 독립대리권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야 돼요. 알겠죠? 사례형으로 나왔을 때. 됐죠?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자, 고유권이 아니라 독립대리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의 고소는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은 고유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뭐예요? 아래쪽에 놓은 거는 독대설이 있다. 제가 늘 하는 대로 할게요. 고유권설이 판례 입장이죠. 자,
독대설의 독립대리원설 같은 경우는 절차의 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법률관계 안정 때문에 법률관계 안정. 고유건설의 논점은 미성년자 보호. 이 소송법은 그러니까 사례형 쓰기가 굉장히 쉬워요. 논거가 딱 한 개씩만 알아두면 되니까. 자, 법률관계 안정이란 건 뭐죠? 자, 고유건설에 따르면 고유의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또다시 어때요? 법정 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 있어. 법률관계가 무한히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고유의 고소권이 없어져 버리면 자동으로 같이 어때요? 법정 대리인의 고소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주 간명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보세요. 자, 피해자에 대해서 고소권이 따로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겠죠. 자, 미성년자 보호, 법률관계 안정. 있죠. 이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독대설이 어느 논거로 독대설이 있다. 그러나 어느 논거로 미성년자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으로 봐야 하므로 고유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세 가지. 자, 그래서 방금 했죠. 고유의 고소권자가 고소하였다가 취소해서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범인을 알게 된 날도 법정 대리인 자신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 됐죠. 소송법은 여러분들 지금도 이거는 이 사례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형법 사례형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다시 시작하기는 곤란하고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자꾸 기억을 잊지 않을 정도인데 소송법 같은 건 지금도 이게 가능해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소송법은 사실상 논점이 한 40여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적 따기는 소송법이 더 쉬워요. 사실은. 자,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29번입니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정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진고죄의 고소로서 적법하다 했는데 고소는요, 자, 고소가 있으면은 서면으로 작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어요. 고소조서일 필요가 없고 피신조서 과정에서 자기가 피의자인데도 어떤 사건을 갖다 고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명칭을 불문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면은 고소로서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고. 자, 31번. 고소기간의 기산점인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기서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를 가로 속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항상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로부터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이 일정 범죄가 계속되는 경우는 자, 알았던 시점에서 6개월 이래 버리면요. 범죄가 끝나기도 전에 고소의 기간이 도과되기 때문에 이때 알았더라도 어때요? 자, 요 기간을 자, 이 시점에서 범인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6개월, 행위를 종료한 시점에서 6월을 계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고소의 어떤 기간을 적법하게 확보해주는 표현이 되겠죠. 됐고, 자, 다음 32번입니다. 자, 중요한 판례죠. 반의사 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을 청구를 하였고 이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 절차에서 파도 밑줄 항소심 절차에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희망 의사의 철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미 항소심 절차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이 조문은 외우고 계셔야 되죠. 232조, 233조. 당연히 형소법입니다. 지금 형소 시간이니까. 자, 1항, 2항, 3항. 그래서 고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다. 1심 선고 전까지다. 그래서 고소의 시기에 대한 제한이죠. 그죠? 그리고 다음 2항은 재고소 금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3항에는 뭐예요? 반의사죄 1항하고 2항을 준용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반의사죄도 처벌 불원 의사표시,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자, 처벌 희망 의사 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항소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기가 늦었다는 거죠. 3항 233조는 바로 고주불의 원칙이 되는 거죠. 됐고. 자, 다를 외울 필요가 없고 저렇게 확실히 중요한 것들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때 제가 기본 강의 때 뭐라 그랬나요? 변호인이 생각을 전략을 잘못 짠 거예요. 이와 같이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할 게 아니라 1심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재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심 1심 중이기 때문에 역시 1심 판결 선고전이 되고 그때는 처벌 희망 의사 표시의 철회를 구하여 공소기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략을 잘못 짠 거예요.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해서 항소심으로 들어가면은 합의를 봐도 소용이 없게 되는데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재심 1심으로 들어오면 1심 판결 선고전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부하 공소기각 판결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한 추가적 내용도 판례 의문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33번은 바로 방금 적었던 고주불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리고 고주불의 원칙은 고소뿐만 아니라 고소 취소에도 인정이 된다는 거 순간적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자, 34번에 폭행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을 불은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대리 규정이 없습니다. 됐고, 다음 36번입니다. 징고죄의 공범, 자, 이 공범이 필요적 공범이냐, 임의적 공범이냐를 불문하고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따라서 고소를 취소해도 무효가 된다는 것인데 자, 공범이 있다 그러면요. 갑하고 을이 공범이 있다 그러면은 한 명이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은 자, 이자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 취소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자, 형평상으로도 그렇고 고주불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고소의 효과는요. 둘 다 나타나거나 고소 취소나 고소의 효과는 둘 다 나타나거나 둘 다 안 나타나거나 똑같이 효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갑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이미 갑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를 못하면 을에 대해서도 을의 지위가 1심 판결 중에 있더라도 1심 계속 중에 있더라도 고소 취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범자가 여러 명 있을 때는 아주 간단해요. 한 명이 고소 취소가 안 되는 시점에 있으면 다른 자도 그냥 자동으로 고소 취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고주불의 원칙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됐고 다음 사리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 다음 37번입니다. 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징고죄와 달리 공범자 간의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사법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요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죠. 자, 이 반의사죄에도 반의사 불벌죄에도 이 고주불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논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상 판례 결론으로 나가면 돼요. 자, 지금 뭐예요? 자, 이 징고죄 같은 경우는 고주불의 원칙이 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고소 취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명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반의사죄에도 이걸 적용할 건가? 자, 두 개는 유사하다. 이 논거를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징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나 서추조건인 것은 유사하기 때문에 징고죄에 관한 규정이 어때 반의사 불벌죄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질이 유사함으로 요 단어 하나 쓰면 점수 1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자, 안 된다는 건 어때요? 규정 체계죠, 체계. 규정 체계.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면 어떤 규정 체계? 자, 이제 보시는 거죠. 자, 유독 형소법에서 징고죄의 고소 취소에 시기하고 재고소 금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자, 고주불의 원칙에 관해서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준용하지 않겠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체계라고 외워두시고 그 내용을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체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쪽에는 유사하다 하지만 사실상 두 개는 차이가 있죠. 징고죄하고 반의사 불벌죄하고 굳이 따지면은 차이가 있다는 쪽은 자꾸 차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고죄하고 반의사 불벌죄가 유사하다는 점은 차이점을 무시하는 쪽이고 있더라도 또 자, 이 반대쪽에서는 차이가 크다고 보는 거죠. 친고죄의 범죄는 대부분 어때요? 반의사 불벌죄는 폭행이라면 친고죄는 모욕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거는 경미하다는 거죠. 경미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경미한 효과는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효과는 양쪽이 다 미칠 수가 있는데 반의사 불벌죄는요. 친고죄만큼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받은 사람은 효과가 받지만은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효과를 나타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반의사 불벌죄는 이와 같이 손해보전에도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전에도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손해를 보전한 가해자에 대해서 반의사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해서 손해보전을 안 한 그자에게도 효과가 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너무 많이 얘기를 했네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규정책에 요것만 쓰셔도 합격하고도 남아요. 절대로 욕심 더 부리지 마시고 지금은 더 확장하면 안 돼. 요거 정리된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두시고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칠판한 저건 요것만 알아두셔도 돼. 사실 형법 같은 경우는 판례 한 개마다 다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소송법은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됐고요. 자, 38번입니다.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제 시험에서는 방금 그 표현을 안 써주는 거죠.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건데 왜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1심이 아니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 후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어때요? 자,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자, 항소심에서 1심이고 자, 항소심에서 친고죄가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바뀌니까 항소심에서 자, 이와 같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일단은요, 명문 규정이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형식적으로 보면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선고 후인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가 안 된다는 견해, 이게 판례 입장에 방금 봤다시피 된다는 견해도 있죠. 사실상 항소심은 친고죄를 기준으로 보면 그 실질이 1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는 요 논거 쉽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자, 어때요? 1심은 뭐로? 자, 1심은 뭐로 됐어? 비친고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친고죄를 기준으로 하면 첫 번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이야. 자, 친고죄를 기준으로 보면 항소심을 1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1심 판결 선고 전인 거죠. 친고죄는 쉽게 말해 어때요? 비친고죄로 한번 재판받고 자, 친고죄로 이제 처음 재판받으니까 그 실질은 친고죄를 기준으로 하면 1심으로 본다는 거죠. 아직까지 1심 판결 선고 전이니까 가능하다는 건데 자, 우리 대법원은 형식을 중시 여기죠. 그래서 아무리 저런 과정이 있더라도 항소심은 항소심일 뿐이다. 1심이 될 수가 없다. 됐죠? 그리고 더 어려운 논거로서는 뭐가 있어요? 이와 같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간 어때요? 고소권자의 의사에 하여 그 처벌의 어때요? 기소의 적법성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여기를 만약 1심으로 보면 어때요? 훨씬 더 고소 취소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식이 더 중요하다. 항소심을 1심으로 볼 수 없다. 됐죠? 그리고 자, 이 232조 1항의 규정은 자, 고소권자의 의사에 하여 그 기소의 적법성 여부가 장기간 방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형식적으로 1심이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까지도 논거가 있어요. 근데 방금도 1번 논거만 기억하셔도 돼요. 항소심을 1심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어려운 것들이 계속 나오죠. 자, 다음. 39번은 대판 전이긴 한데, 이 지엽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됐고. 자, 다음 40번입니다. 상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고, 자, 상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의 효력은 상실이 된 거예요. 1심 판결은 없어진 거란 말이죠.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함으로써 환송함에 따라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환송 후 1심 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파기 환송됐을 때 환송 1심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이 돼요. 예. 역사적 사실적으로는 1심 판결이 한번 선고된 적이 있지만 평가적으로는 1심 판결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이제 1심 계속 중이란 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파기 환송. 그 다음 11번입니다. 기록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부도수표 해수나 부정수표 발행죄를 말하죠. 부도수표를 발행한 이 범죄에 대해서 부도수표 해수나 수표 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자, 근데 앞에 두 개를 가로쳐 보세요. 부도수표 해수나 수표 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그까지 가로하시고, 부도수표 해수나에서 끊어보시면은요, 자, 이같이 부정수표 발행죄는요, 반의사 불벌죄인데, 자, 이때 조심하셔야 돼.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자, 방금 잘랐죠? 가로 속에 있는 뒤쪽 부분은요, 반의사 불벌죄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데, 이때는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수표를 해수했을 때는 수표 해수 속에는 이미 합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합의를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냥 돈만 있다 그러면 그냥 수표를 해수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합의 보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부정수표 해수는, 자, 이게 기록형 해설지 같은 데 보면 이걸 잘못 써놨는데 부정수표를 해수했을 때 합의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틀렸어요. 알겠죠? 부정수표는 뒷면에 합의가 쓰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은 수표를 해수하지 않았을 때는 합의를 따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도수표를 해수했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중에 결국 수표에 대한 수표 채무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만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당연히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됐고, 다음. 자, 마지막에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반의사 불벌죄는 고주불의 원칙이 적용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부정수표 해수는요. 자, 본질이 반의사 불벌죄임에도 불구하고 공범자 갑이 해수를 하면 을에게도 효과가 미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 두 가지 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자, 42번도 약간 어렵죠. 자, 피해자가 공갈지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에 대하여만 협박죄로 고소한 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공갈죄의 수단으로 한 협박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일죄에 대한 일부에 대한 고소는 뭐가 돼요? 일죄 전부에 대한 고소에 효과가 미치죠. 그죠?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자는요, 실제로. 자, 이자는 어떻게 써요? 자, 공갈을 보면 한 것인데, 공갈 중에, 자, 공갈은요, 자, 공갈 중에 일부인 협박만으로 고소를 했다는 건데, 협박만 고소했더라도 전체, 나머지 공갈 전체가 지금 고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용배 팔을 갖다 고소하면 뭐예요? 이용배 전체, 몸뚱아리 전체가 고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대해서 고소를 했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공갈 전체에 대한 고소의 효과가 미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자, 그 후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자, 그러면 뭐예요? 이와 같이 공갈의 수단인 협박을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결국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공갈을 갖다가 고소했다가 어때요?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공갈죄는 뭐가 돼?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갈죄로 처벌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액면상으로는 이렇게 가요.
자, 공갈의 수단인 게 분명한 이 협박을 가지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자, 꼭 반의사 불벌죄 같지만 사실상 이 고소는 공갈 전체에 대한 고소였고 그리고 자, 이 협박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했다는 건 공갈 전체에 대해서 취소를 했다는 건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소추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범죄는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근데 방금처럼요. 이거 한번 봐요. 공갈의 수단인 협박으로 고소를 일단 해놨어요.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 여기서 고소를 취소했어요. 고소를 취소했는데 검사는요. 일단 협박죄로 기소를 했어요. 자, 아까하고 달라요, 지금. 자, 피해자가요.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대하여 고소를 했는데 자, 일단 고소를 취소했다가 고소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협박죄로만 기소를 했어요. 이러면은 현실적 심판 대상이 협박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 여기는 한번 봐요. 그러니까 고소는 이렇게 됐더라도 협박죄 전체 협박이 고소가 취소됐는데 협박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급하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공갈죄로 공갈미수죄로 공소장 변경을 했을 때는 요 기소는 적법하게 된다는 거죠. 됐죠? 공소장 변경으로 그 하자가 어때요? 하자가 치유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공갈의 수단인 협박으로 고소를 해오니까 일단 고소가 취소됐는데도 검사가 협박죄로 기소했지만은 이 협박죄도 어때요? 공갈죄 일부에 대한 것이니까 어때요? 공갈죄 전체에 대하여 공갈죄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공갈 미수죄로 얼른 고치면 돼요. 그래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이라는 이 여의봉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공소장 변경으로는 많은 하자가 치유가 돼요. 이렇게. 이 부분에 하자는 치유가 된다는 거죠. 고소 취소가 있음에도 협박죄로 기소했다. 자, 공소기각 판결 대상일 감인데 어때요? 얼른 공갈미수죄로 고쳤을 때는 공갈미수죄로 실체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판례가 판시하고 있어요. 됐고, 다음 43번입니다. 자, 요거는 법조문의 문제죠.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그 다음 줄에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다. 재고소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고소 취소했으면 재고소 못하듯이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처리했다 그러면 어때요? 자, 이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를 다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다음 44번. 자, 둘째 줄에 보시면 고소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하였더라도 고소를 포기한 후에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했는데 고소권 포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고소는 공권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따라서 고소는 포기해도 무효고 포기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해도 상관이 없다. 적법하다는 것이고. 다음 5페이지 자죠. 계속해서 45번입니다. 자, 보시면은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적전서 고발 범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 처분이 있더라도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건 애워주는 수밖에 없죠. 됐죠? 자, 한번 고발을 해놓으면 불기소 처분에 하여 그 고발의 효과가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6번입니다. 46번. 조세 범칙 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적시 고발이 있으면 그로서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적시 고발 사유에 대하여 적시 고발 사유가 있어
즉시 고발을 했는가를 따질 권한은 없다는 거죠. 수소부분 쪽에서는. 뭔가 하면은요, 전속 고발 범죄에서 고발 사유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요, 공무원 측에 있다는 거죠. 예컨대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사람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고발 사유에 전부의 전부 또는 인부에 대한 결정권은 공무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고발권을 가진 공무원에게 있다. 자, 47번 앞에서도 법리를 한번 본 바 있는데, 자, 보시면은, 고발인이 농지 전용 행위를 한 사람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이 농지 전용 행위를 한 이상 을에 대하여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고소나 고발은요, 사건만 해놓으면은 범인을 잘못 특정했더라도 어때요? 그 진짜 범인에게 그 고소 고발의 효과가 미친다는 것이죠. 48번은 쉽고요. 다음, 자, 임의수사인데 임의수사까지 할까요? 자, 오늘 첫 시간이고 하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거 들어가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